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분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코스피 2600 가나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코스피 3000이 무너져도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했는데요. 원래 1년에 몇 번은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10% 정도의 조정도 2번 정도는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코스피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를 비롯한 많은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우리 기린이 분들에게서 충분히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대공황이다. 네, 그래서 저의 시각이 아닌 지금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그중 가장 앞거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코스피 2600까지 갈 수도 있는 이유였는데요.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짜 지수가 계속 내려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시각을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뷰를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3가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거의 10년간의 차트인데요. 상승이 있으면 뭐가 있죠? 하락이 있습니다.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고요. 여기서도 상승이 있었으면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락장은 주식시장에서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최고 3266까지 갔다 온 코스피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거의 5% 정도가 떨어졌네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점에서 지금 10%가 빠지면 얼마가 될까요? 네, 2940포인트가 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940 정도 빠져도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2-3번 정도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하락을 외치는 뉴스, 리포트,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구독자분들에게, 기린이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위해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지금 1%, 2%더 벌고 100만원, 200만원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30년, 40년, 50년 이상 더 오랫동안 지속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으로의 투자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저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하락을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를 갖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빠진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난 여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약간은 좀 과잉 대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겸허히 승복하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한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조정 오네, 아이고 또 올라가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설령 여러분들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거는 단순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여러가지 시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제 경험을 챙겨가시면은 이 영상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비트코인 3만 달러 위협, 조정이 깊어진다. 자, 오늘 아침 3%에서 되게 재미있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카나리아 새에다가 비유를 하셨네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 아무런 기술이 없을 때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가서 광물을 캐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굴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죠. 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산소 결핍입니다. 산소가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광부들은 당연히 다 죽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광부들은 항상 카나리아 새를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나리아 새가 산소가 없으면 사람들보다 먼저 픽 쓰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광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신나게 지저귀던 카나리아 새가 갑자기 소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구나 하고 모두 그걸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탈출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 경고음, 그 카나리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각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 이 카나리아가 우리들에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미들의 반란 vs 제2의 닷컴 버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증시가 막바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위 말해서 개잡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상한가를 가고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장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우선주들의 갑자기 상한가 갈 때 있죠.
아니면은 정치 관련주가 막 상한가를 가거나.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뉴스도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는 버블이다라는 시각은 정말 많았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중국의 긴축 전환 신호탄인가,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긴축 재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그랬는데요. 자, 그게 무슨 소린가 한번 봤습니다. 자, 중국 유동성 13조 회수, 긴축 전환 신호탄인가. 13조 하면 중국에서 13조는 얼마 안 되죠. 우리 동학개미 운동에서 가장 잘 나왔을 때 한 5억씩 매수를 하잖아요. 그거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13조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그리고 하물며 중국에서는 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보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은행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나선 것은 사실상 중국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금융 관계자들은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8%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경제 성장 안정화와 리스크 회피에서 균형을 취하겠다고 말하며 긴축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긴축이 이해가 안 가실까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지 못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한 번도 못 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에 질립니다.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자, 그럴 때 전 세계에서 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풀어서 적재적소에 너희도 가져가고 너희도 가져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쓰면은 자연히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돈의 힘으로 다시 이 밑을 받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돈의 힘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돈을 이제 풀고 하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올라가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2600 꿈의 숫자였습니다. 2600을 그냥 뚫어내서 2800, 3000, 3200, 3250까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유동성의 힘, 사실 돈의 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적재적소에 딱딱딱 박히면 좋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좀 과도하게 상승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금리, 유동성의 힘을 믿고 여기저기 막무가내 투자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걸 우리는 보통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에 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적재적소에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버블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버블이 왜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풍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손에 풍선을 딱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만 풀어볼게요. 후. 자, 그러면 풍선이 살짝 이렇게 커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 바늘을 갖고 와서 바늘로 한번 콕 찔러보세요. 터질까요? 터질 수도 있으나 아마 이게 터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구멍 뚫렸구나,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풍선은 흐물흐물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풍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후. 거의 터질 때까지 불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늘을 정말 살짝만 갖다 대도 그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요.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이 터지는 소리처럼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직 버블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버블까지 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긴축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로나가 시작된 건 어디죠? 중국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종식이 되었다는 나라가 어디죠?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벗어났죠. 그리고 그 중국이 가장 먼저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 신호탄을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긴축이 왜 안 좋아? 지금까지 잘 배웠어. 이렇게 버블이 끼는 거, 버블이 끼면 안 되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긴축을 하는데 왜 안 좋을까?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돈의 힘으로 이것을 바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죠. 아마도 늦어도 올해 가을, 올해 겨울쯤이면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되어서 코로나의 위험은 탈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한 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당연히 사라졌죠. 자산 가격 하락은커녕 오히려 신고가를 전 세계에서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나라는 아니지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버블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풍선이 빵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이 돈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이거를 긴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올랐던 주식시장은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풍선의 바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2%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도 거의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안 좋은 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받고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 뭔가? 별거 아닙니다. 차트를 보고 이 차트는 이렇게 되고 저 차트는 저렇게 되고, 그렇게 차트만 분석을 하는 것을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최근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5일선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을 보시면 위에 보면은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쌍봉이라고 하는데요. 쌍봉이 뜨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신호가 뭘까요?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한 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한 번 더 내려가고,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신호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일 때는 내려간다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절대 100%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이게 100%라면 전부 다 이걸로만 투자를 할 겁니다. 저같이 기업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기업 공부 안 해도 그냥 차트만 봐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낙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쌍봉이 있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재밌는 시각이 있는데요. 왼쪽 봉보다 오른쪽 봉이 높으면은 추세적 상승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보다 오른쪽 봉이 낮으면은 추세적 하락을 보통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쌍봉만 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쌍봉, 고점 차익 실현 신호의 쌍봉, 폭락 시그널인 쌍봉. 그냥 단순히 저의 시각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놀랄 리포트죠.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코스피 하락 반전의 이유와 단기 전망, 건전한 조정도 단기적으로는 아프다. 한 1, 2주일 정도 된 리포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2600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12개월 선행 퍼가 3년 평균의 플러스 3 표준 편차 수준까지 근접했던 경우는 단 4번밖에 불과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조금 더 크게 오른 게 2003년 이후 4번밖에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번 어떻게 되었는가? 4번 모두 플러스 1 표준 편차 수준까지 떨어져서 지지력 테스트가 있었고, 이후 중장기 추세가 결정되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600은 여기입니다. 아직 떨어질 날이 어마무시하죠. 그렇다고 바로 여기서 땅땅땅 파란색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긴 거 3개가 박힌다는 소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질 거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시각일 뿐 절대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보시다시피 애널리스트라고 100% 맞는 게 아니고 저 길이 또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 초만 해도 코로나 터질 줄 알았나요? 그래서 지수가 1450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지수가 3266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올 것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작년 12월에 모든 증권사들의 2021년 올해죠. 올해의 예상 지수는 2800에서 2900, 운 좋으면은 3000 이렇게 전부 다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그것도 다 부셔버렸죠.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른다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냥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사람의 시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가져오셨습니다. 아까 배웠던 쌍봉이 나오네요. 쌍봉의 반대말이 뭐였죠? 쌍바닥이죠. 쌍바닥 형성 후 21선을 다시 회복한 원달러 환율. 환율이 이렇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지지를 했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 미국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러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맨 위에 이 줄이 있죠. 이 줄에 코스피가 닿으면은 여지없이 그 다음에는 하락이 시작되더라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모두 하락을 어디까지 했는가? 플러스 1 표준 편차 수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2005년에는 상단에 닿았죠.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이 파란 선인 플러스 1 표준 편차 지지력이 확보를 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07년에도 상단에 터치를 하고 파란색 선에 여지없이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상단에 터치를 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0년 8월에도 상단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파란 선에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빗대보면 지금 현재에서 26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거기가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리포트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니까 안전벨트 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생각을 살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투자하다가 하락 혹은 상승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행운이라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한 이유를 최대한 다양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심플하겠죠. 이 상황에 해야 되는 3가지의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한번 쭉 보자. 2가지의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5% 여기서 5% 더 떨어지면 아이고 기린님 나 숨이 턱턱 막혀요 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5% 더 떨어지면 너무 기쁠 것 같은 종목이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떨어지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기쁜 종목,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취해야 되고 어떤 거를 버려야 될까요? 아마 답은 당연히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근데 기린님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거 다 좋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확증 편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내 눈에 콩깍지입니다. 혹시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혹시 그 종목을 사랑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그 종목을 내가 이래서 샀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나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종목에 투자한 거는 제대로 된 투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설명에 이어 그분들이 만약에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설득을 당한다면 더 완벽한 투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딱 봤을 때 내 종목 다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누군가한테 말하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럼 한번 어딘가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번 종목 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샀고요. 2번 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샀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길이 보이지 않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시각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근데 그 시각을 오늘 3프로TV에 나오신 이학영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안하면 현금 비중을 늘리자. 저는 이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짜고짜 여러분들 걸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딱 부담 없이 10%에서 20%인 100만 원 혹은 200만 원만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던 주식도 좋고, 아니면 첫 번째 봤던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식 있죠. 그런 애들을 좀 줄이는 것도 좋고요. 한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만 딱 현금화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올라도 기분이 좋고 내려도 기분이 좋은 정말 기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네, 그 공통점은 바로 내 마인드 컨트롤 때문인데요. 위에서 다룬 모든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 마인드 컨트롤이 왜 필요할까요? 운전에 저는 비유를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운전에 비유를 하면은 사고가 가장 언제 많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운전 중에 사고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사고가 났나요? 거의 다 바로 급할 때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를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아니면 신호를 그런 것들을 체크 못했던 거죠. 자, 주식 투자에서도 운전과 마찬가지로 손실은 마음이 급할 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급등주를 따라갔던 적이 있죠. 그때 한번 생각해보시면 왜 급등주를 따라갔나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손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손실을 조금은 만회를 하고 싶어서 괜히 좋은 주식을 팔아서 정말 이상한 주식 급등주를 따라가다가 거기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아이고 망했네, 내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하는 이유는 결국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기리사 너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 주식 투자 30년, 40년, 50년 더 넘게 할 거잖아. 지금 하루 이틀 그거 뭐 급해봤자 뭐 할래? 그거 벌어봐야 1%야. 근데 잃으면은 그거 복구 못해. 알잖아. 라고 스스로 다독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이렇게 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죠. 그걸 알면 이 주식 투자 왜 안 했을까요? 모두가. 당연히 주식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해지고 아까 보셨던 대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짐합니다.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자, 그리고 절대 B2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절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 아까 그 리포트 보셨죠? 2600을 진짜 간다고 해도 마음이 편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여러분들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자연히 다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B2나 신용 같은 경우에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항상 저 기릿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릿이었습니다.